두피문신의 비용은 사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TMI 컨텐츠는 직접 상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이요?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읽기 전에 상담하시면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 대략적인 거 한두 가지가 있을까요?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으시고 또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고 질문 몇 가지 유튜브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수리 두피문신을 생각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모공 부위는 좀 피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모공에 직접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모공을 피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공에 색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공은 위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색소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요. 모공 안으로 색소가 들어가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탈모약 복용 중이라 네. 혹시나 머리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이 두피문신 때문에 방해되지는 않는지. 탈모약을 드시면 모발이 좀 굵어지거나 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SNP를 받으신다고 해서 나는데 방해가 되거나 더 안 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SNP 받으시는 분들도 탈모약 계속 드시면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 SNP는 탈모를 커버하는 방법이지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탈모약 계속 드셔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나중에 모발 이식을 받게 되더라도 네. 모발 이식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전혀 문제 없죠. 오히려 이제 정수리 부분은 모발 이식을 받더라도 그 앞에 헤어라인을 모발 이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SNP 시술을 받으시면 머리가 풍성하게 좀 차 보이니까 모발 이식 받으실 때도 오히려 비용에 있어서 조금 절감하는 효과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분도 계세요. SNP 시술 받으시고 모발 이식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SNP 받고 나니까 모발 이식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런 정도의 만족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P나 두피문신 어떤 걸 먼저 받으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피문신 시술 받은 게 퍼지게 되면 이게 지워지나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SNP 받는다고 해서 부작용으로 얼룩진다, 이거는 사실은 부작용이 아니라 시술한 사람이 기술력의 부족으로 실패를 한 거지, 정확하게 잘 시술을 해놨는데 갑자기 잘 자리를 잡은 색소가 피부를 파고들어서 얼룩이 진다?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만 잘 받으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지워낼 수 있습니다. 이게 두피문신 색소는 이런 일반 타투나 이런 색소에 비해서 잘 지워지기 때문에 커버업을 통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가릴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피문신을 받고 나서 네네. 메디헤어, 메디헤어. 적외선 치료 메디헤어를 써도 되나요? 전혀 문제 없죠. 이 메디헤어가 제가 알기로는 빛의 원리로 좋은 광선을 머리에다 쏘여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류를 좀 개선하는 효과를 보는 장비인 것 같은데, 두피문신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메디헤어나 이런 기타 외적으로 빛을 쏘는 장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모발 이식을 이미 2번 정도 했는데 네네네. 한 번 더 할 계획인데 네네. 두피문신을 하고 모발 이식을 해야 해도 상관없을까요? 전혀 관계없죠. 두피문신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만 지나시면 모발 이식 수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이식 수술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발 이식을 먼저 받으시고 SNP 받으셔도 되고, SNP 받으시고 나서 모발 이식 받으셔도 되지만, 사실 SNP를 먼저 좀 받아보시고 그러면 모발 이식 하실 때 조금 더 모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으셔도 될 정도로 만족도가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네네. 염색을 하는 경우에도 시술을 받으면 이질감이 없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요. 실제로 흰머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예쁘게 잘 시술을 해드리고 중간에 뭐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S&P 시술은 모공을 표현하는 것이지 모발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공은 대체적으로 다 검은 색깔로 표현을 하시면 되시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발머리도 많으시잖아요. 금발머리도 다 검은색 색소로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루성 피부염인데 이 색창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지루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시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나면 주입한 색소를 피가 함께 뱉어내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예쁘게 남지 않고 모양이 예쁘게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루성 피부 약을 드셔서 조금 피부를 가라앉혀 놓은 상태에서 시술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고 정말 급하다 그러시면 충분히 시술이 가능한데 또 유지 기간이 조금 안 그러신 분들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과 모양이 예쁘게 남지 않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트락 강서정 원장님께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삭발을 안 하고 전체 시술을 받는 게 가능한가? 견적은 삭발 안 했을 때와 했을 때가 비슷한지? 이게 두피문신의 비용은 사실 시술하는 면적에 제일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오시기 전에 혹은 시술 받으러 오시기 전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시술을 하셔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조금 고객님한테 불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짧으면 비어 보이는 부분이 더 넓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비용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헤어스타일 상태에서 오신 다음에 헤어스타일로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시술 면적을 잡으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진짜 실제 상담을 하시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가격 그리고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질문 대신 받으시면서 못 오시는 분들한테 뭐 말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뭐 가격이나 부작용 같은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는 시술이고요. 시술을 잘못했을 뿐이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경험이 많거나 규모가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면 너무 저렴한 업체라든지 그런 곳은 조금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의 실력에 있어서 적당한 가격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고 또 너무 비싸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업체를 추려보셔서 평균 정도 가격을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뭐 여러 여건이 안 되실 수 있지만 방문을 해보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시술하면 사실 잘못 시술을 받았을 때 뒤로 돌리기도 어렵고 비용도 꽤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하셔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